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름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입니다. 이분이 요즘 말이 많죠. 비리가 많다 그래서 야당에서 벼르고 있고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갖고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성공하면 제가 딱 맞추면 뭐 사람들이 대단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못 맞췄다 그러면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험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조국 수석이 외자잖아요. 이름이 외자고, 그래서 제가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이분이 일단은 이름 자체가 외자라는 게 특이하고, 그리고 성이 조씨인데 이름이 국이에요. 그래서 나의 조국 할 때 이 조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풀이를 할 때에는요, 일단 이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한글 이름 자체가 괜찮아야 돼요. 한글 이름이 우스꽝스럽다든가 아니면 부르기 어렵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수석의 이름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우스꽝스럽다고 볼 수도 있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친구 이름이 조국이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국이라는 이름이 좀 개성있고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우스꽝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외자인 경우에는요, 부르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조국 수석이다 그럼 내 친구가 조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국가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아니면 조국 이렇게 부를 거예요? 외자라는 이름이 일단 부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제가 장명 신청을 많이 받지만 그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가 외자를 원했습니다. 외자 이름의 경우에 부르기 어렵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장점이 뭐겠어요? 절대 잊어먹지 않죠. 사람들에게 이름을 말할 때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국 수석의 형제들 보면 동생이 조건이잖아요. 그 동생하고 지금 말이 많죠. 동생이 부인하고 위장 이혼을 했다 어쨌다 뭐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조국 수석의 그 형제들은 전부 다 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외자로 장명을 하신 것 같은데, 한글 이름이 상당히 개성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명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발음오행, 자원오행, 원형이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성명학의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자원오행입니다. 자원오행이 토수라고 적혀있죠. 조국이라는 한자 이름에서 성씨 조자가 토기운에 해당이 되고 나라국자가 수기운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장명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내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주라는 것은 아무리 구성이 좋더라도 완벽한 사주는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한 부분을 이름에서 채워주는 거죠. 성은 바뀔 수 없으니까 이 조자는 성이니까 토기운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국자가 수기운인데,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 시간은 몰라요. 제가 임의로 신시라고 했는데요. 을사년 경진월 경인일에서 수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은 없어요. 따라서 이름에 수기운이 들어간 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오행에는 잘 맞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오행이 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발음오행이라는 건 뭐냐면 한글 이름을 목화토금수로 나눈 거예요. 조국이라는 이름에서 지읒하고 기역이잖아요. 시옷, 지읒, 치읒은 금기운에 해당이 되고 기역, 키읒은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금기운, 목기운 이렇게 되잖아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봤을 때 금기운 다음에 생해주는 오행이 와야 돼요. 토생금으로 생해주니까 토기운이 들어오든가, 금생수가 되니까 수기운이 들어오든가, 이렇게, 아니면 같은 금기운이 들어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합니다. 따라서 조씨성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기역, 키읒에 해당하는 글자가 올 수가 없어요.
조국이라는 이름은 목기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동생이 조건이거든요. 조건도 기억에 해당이 되잖아요. 따라서 형제가 모두 발음오행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형의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형의정이라는 말은 주역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을 읽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역책을 딱 펼치면 원형의정 해갖고 계속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숫자가 4개가 있는데요. 성씨조자가 10획이고 나라국자가 11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획수도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획수하고는 틀릴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원행이라고 해서 약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획수가 10획하고 11획인데 4개의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보통 이름이 3글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는 0이라고 치고 서로 더한 거예요. 10하고 0하고 더하면 10이죠. 11하고 0하고 더하면 11이죠. 10하고 11하고 더하면 21이죠. 그리고 이 3개를 다 더하면 2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 21, 10, 21 이 4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숫자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원형의정 이론은 남송, 옛날에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남송의 채침이라는 분이 주의 선생의 제자였어요. 호는 구봉이었습니다. 이 구봉 선생이 채구봉집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서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면 천지는 숫자에서 생기나니 사람은 물론 사물 또한 숫자에서 생긴다. 모든 것의 득실이 숫자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80일 수리를 기본으로 하여 기륭을 설명한 것이 80일 수원도입니다. 이것은 하도낙서에서 기원하는데요. 1부터 80일까지 숫자를 갖다가 다 해설을 넣었어요. 1이라는 숫자는 어떤 내용이고 2라는 숫자는 어떤 내용이고 이것을 80일까지 딱 설명을 넣었는데 절반은 좋은 내용이고 절반은 나쁜 내용이에요. 확률은 50%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숫자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이라는 숫자는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1이라는 숫자는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에 1세부터 19세까지 초년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것이 연령대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 이 원에 해당이 되는 11이라는 숫자는 1세부터 19세까지 초년기에 해당이 되고 형에 해당하는 이 21수리는 20세서부터 38세까지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다 좋은데 조국 수석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이분이 65년생이니까 55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9세서부터 57세까지 중년기에 해당이 되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똑똑한 듯 원리 원칙을 주장하지만 행동은 줏대가 없고 막무가내로 대하기 때문에 세인의 입방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말이 많아 허식에 불과하며 잘난 체하는 기질로 말미암아 왕따 당하기 쉬운 유형에 속한다.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여 드러내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뿐으로 안정감이 결여되어 떠돌이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숫자는 다 내용이 좋거든요. 그런데 39세서부터 57세까지에 해당하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읽어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조국 수석의 이름풀이를 보면 자원오행에는 잘 맞아요. 자원오행은. 발음오행은 안 맞고 가장 중요한 게 자원오행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맞으니까 점수를 줄 수 있죠. 자원오행에 맞으니까. 발음오행에는 안 맞고요. 원형의정에는 4개의 숫자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에 해당하는 숫자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연령대가 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해설은요. 숫자에 대한 해설은 처음에 구봉선생이 만든 그 내용이 그대로 남겨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대에 맞게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풀이가 완전히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이것은 그대로인데 하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풀이를 오늘 해봤는데요. 조국 수석의 이름풀이를 해보니까 일단은 성명학 이론의 자원오행에는 맞았는데
나머지 발음 오행과 원형 이정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아주 개성적인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앞으로의 운도 아주 잘 풀려갖고 그 좋은 이름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오랜만에 조국 수석의 이름풀이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